경상북도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낡은 한옥이 늘어선 골목길 끝자락에 송현우의 집이 있었다. 그의 아내, 이지은은 도회지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다녀온다고 했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예감이 맴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어머니, 박명희가 집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명희는 4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 나이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늘 단정하고 세련되었다. 짙은 갈색 머리는 늘 윤기 있게 빗어 넘겼고 항상 은은한 화장에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걸치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었고 보는 이의 마음속까지 꿰뚫는 듯한 힘이 있었다. 명희가 한번 쳐다보면 현우는 자연스레 허리를 펴고 심장이 두근대며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다. 남편이란 게 뭐 별거 있나, 집안일 돕고 아내랑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지? 결혼 초, 현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명희는 그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마치 자기만의 규칙 속에서 살고 있었다. 밭을 일구고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농담을 던지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특히 그녀의 장난기 어린 눈빛은 현우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다. 어느 날 이지은이 시어머니의 울타리를 고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현우는 망치와 나무 판자를 들고 나갔는데 명희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그 반바지는 너무 짧아서 현우의 손수건보다도 더 천이 적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허리를 살짝 뒤로 젖히며 웃었다. 자, 진짜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봐에 현우는 못 박는 데 집중하는 척했지만 속은 뒤숭숭했다. 명희는 가끔 이렇게 놀리곤 했다. 못 박는 솜씨가 좀 이상한데? 걱정 마.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게. 그녀가 웃을 때면 현우의 가슴은 두근거려서 마치 무슨 음모에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농담으로 받아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두 부엌에 모였다. 이지은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러 나갔고 현우와 명희만 남았다. 명희는 조용히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현우야, 우리 딸과 사는 게 힘들지 않니? 현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다 익숙해졌어. 명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만약 괜찮지 않다면 혼자 참지 마. 여자란 게 다 다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는 명희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눈빛은 시험이었고 도전이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다 명희 아주머니를 아름다운 여인이라 부르지. 남자들은 100번은 돌려보고 여자들은 은근히 질투하지. 너무 당당해서 말이야. 명희는 그런 소문을 아는 듯 웃었다. 그날 밤 이지은이 친구 집에 간 사이 명희는 부엌에 와인을 들고 나타났다. 가벼운 실크 소재의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가 잔을 내밀며 말했다. 현우야, 나랑 한잔 하자. 혼자 마시기 심심해. 현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 모습 앞에서 거절이란 말은 마치 금지어 같았다. 처음엔 밭일과 이웃 이야기로 편안히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점점 명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너 참 착한 남자야. 근데 좀 피곤해 보이네. 이지은이가 너무 심하게 굴려서 그래. 현우는 깜짝 놀라 술을 거의 흘릴 뻔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지. 명희는 와인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긁으며 말했다. 눈이 반짝일 때가 진짜 너답지.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현우는 얼굴이 붉어져 목소리가 작아졌다. 명희는 마치 그 속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현우는 한참을 뒤척였다. 명희의 눈빛, 웃음소리, 손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이지은이가 1시간만 더 늦게 왔다면 그의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타올랐다. 그리고 그 불길한 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꽃은 점점 더 위험한 불길로 번져갔고 그의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에 다다르고 말았다. 그가 감당해야 할 운명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안동의 밤은 아직도 선선했지만 집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가족들은 전통 찜질방을 찾았다. 뜨거운 증기와 나무 향기가 뒤섞인 찜질방 안. 명희는 가벼운 크림빛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살짝 헝클어진 채였다. 그녀가 앉은 곳은 위쪽 나무 선반, 현우는 맨 아래쪽에 앉아 있었다. 이지은은 현우와 명희 사이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찜질방의 열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명희는 우연히 수건을 살짝 끌어올려 허벅지 라인을 드러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다리 곡선을 따라갔다. 그 순간 이지은이 장작을 더 넣으며 말했다. 엄마, 내가 등 좀 쳐줄까? 명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딸아. 현우가 한번 해보라고. 남자의 힘을 보여줘야지. 현우는 벌떡 일어나 손에 쥔 나무가지를 움켜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명희의 등 쳐주는 손길은 점점 뜨거워져 갔다. 그녀의 숨결과 체온이 가까워질수록 현우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좀 더 세게. 좋아. 그래, 바로 그거야. 명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현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건이 살짝 흘러내렸고 그는 그 순간을 마주한 자신을 혐오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이지은이 잠시 나가자 두 사람만 남은 공간은 더욱 뜨거워졌다. 명희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현우야, 우리 지금 이대로 멈출 수 있을까? 그 말에 현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고 뜨거운 와인처럼 서로를 녹여갔다. 하지만 갑자기 찜질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이지은이었다. 엄마, 현우 씨. 저 왔어요.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고 현우는 의자에 앉은 채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명희는 차분하게 수건을 정리하며 웃었다. 에이, 우리 걱정 마오. 그냥 등 좀 쳐줬을 뿐이야. 이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현우는 알았다. 이 위험한 게임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지은의 눈빛 속에 서서히 감춰진 의심과 명희의 미묘한 웃음 뒤에 감춰진 비밀. 그들의 관계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번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 현우의 머릿속에선 그 질문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꼭 답을 찾아야만 하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이틀 뒤, 안동의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현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전날 밤의 떨림을 간직한 채였다. 이지은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현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눈빛 속엔 묘한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명희 씨랑 자주 붙어 다녀? 집안일 돕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까워 보여서 걱정돼. 이지은의 목소리는 억양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심은 감출 수 없었다. 현우는 급히 웃으며 대꾸했다. 그냥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도와주는 거야?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이지은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말을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점심이 지나고 현우는 밭일을 하러 나갔다. 그곳에서 명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자주색 한복 저고리에 짧은 치마를 매치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발끝에는 화려한 금빛 장식이 달린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향수가 퍼졌다. 현우야, 오늘은 좀 쉬면서 내가 도와줄게. 명희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묘한 힘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야,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명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남자는 가끔 여자 손길도 필요하지.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현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눈빛, 그 미소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밭 한켠에서 함께 일을 하며 묘한 긴장감을 나누었다.
저녁이 되어 이지은이 집에 돌아왔다. 현우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지은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 현우의 눈을 피하려는 듯 했다. 명희 씨, 오늘 현우랑 많이 이야기했죠? 이지은의 질문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래,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지? 현우가 좀 피곤해 보여서 그 말에 현우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뭔가 감춰진 불안이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될까?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미지의 번호가 떴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 씨, 우리가 곧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통화가 끊기자 현우의 손은 차가워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 숨겨진 게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에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발걸음은 점점 현우의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가 그를 응시했다. 현우 씨, 당신의 다음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그 순간 현우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송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시골 마을의 밤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뒤숭숭했다. 명희의 미묘한 눈빛, 이지은의 걱정 어린 말투, 그리고 그날 걸려온 정체불명의 전화까지 모든 게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마을 장터로 나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그의 이웃이자 마을에서 소문난 이야기꾼인 김순자였다. 그녀는 화려한 꽃무늬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커다란 모자를 썼다. 소매 끝에는 반짝이는 비즈 장식이 달려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현우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그냥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요. 현우는 말을 아꼈다. 순자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마을에 소문이 도는 거 아나? 명희 씨랑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 말이야. 젊은 남자들이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나 봐의 현우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오해예요. 순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해라니, 이 동네에선 오해도 무서운 법이지. 조심해라, 현우 씨. 그 말에 현우는 더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지고 입방아에 오르는 소문이 그의 마음을 더욱 조여왔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부엌에서 명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현우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궁금해하는구나. 걱정하지 마. 난 내 편이야. 다만 이 게임은 조심해야 해. 명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냉혹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명희 씨,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지은 씨도 점점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야?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린 이미 한계를 넘었어. 이제부터는 누가 먼저 무너질지 보는 게임이지. 현우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이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단호했다. 여보, 우리 솔직해지자. 이 상황을 계속 숨기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친다.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불꽃처럼 타오를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우리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이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우리 셋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인가 봐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갑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쳤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이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현우의 손에서 떨어진 채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에는 미지의 번호가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짧은 메시지가 떴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다. 현우의 심장은 멈출 듯 뛰었고 그의 눈앞에는 끝없는 어둠과 함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펼쳐지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지금까지 숨겨졌던 진실은 언제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의 선택이 이 가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한여름 밤, 안동의 달빛이 한옥 지붕 위로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송현우는 조심스레 마당을 걸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쩐지 이 순간만큼은 그 무게를 잠시 잊고 싶었다. 그러나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다. 문득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현우 씨, 이렇게 밤늦게 뭐 하십니까? 박명희였다. 그녀는 검은색 실크 파자마 차림에 발등을 살짝 감싸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무심히 올려 묶었지만 그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은은한 머스크 향기가 퍼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달빛 아래서 더욱 깊고 위험하게 빛났다. 명희 씨. 현우는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이제 숨길 것도 없겠지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느끼고 있잖아.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불꽃을. 그녀의 손끝이 현우의 팔을 스치자 그의 몸은 얼어붙은 듯 굳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이건 위험해요. 당신은 내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더 짜릿한 거야? 명희가 살짝 미소 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때 집안에서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이지은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 차림에 빨갛게 물들인 입술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멈추세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 사람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그 순간 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 게임은 이제 끝나야 해. 아니면 우리 모두 불타버릴 테니까.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 선택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때 현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미지의 번호가 떴고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현우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준비하세요. 현우 씨. 전화가 끊기자 현우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 사람 사이에 감춰진 비밀, 그리고 다가오는 운명의 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현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문득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발걸음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다음 이야기는 그 발걸음의 정체와 세 사람의 운명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에 대한 비밀을 풀어낼 것이다.